선생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수업할 때 어떤 점이 고민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교사로서의 제 단점이 아이디어 부족이에요. 그 눈높이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맞춰가는 그 생각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거나 재미없는 수업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르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막힐 때도 많고 한계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재미있고 유익하면서도 창의적인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선생님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는데요. 교사만의 교육과정을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교사들 모임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 연구를 하는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고민으로 만들어진 학습 공동체의 산물. 과연 수업 혁신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노벨상의 70% 정도가 개인 연구가 아닌 집단 연구의 산출물이라고 합니다. 학교 교육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새로운 교육 모형, 수업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 집단 지성의 힘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2주에 걸쳐서 우리 교사들의 협력과 배움의 터전인 교사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같이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저 때만 해도 텍스트를 봤다면은 아이들은 그런 검색조차도 영상으로 하는 세대예요. 연대와 협력이 우리 학생들한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역시 준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막상 실천해 보니까 다르더라.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수업 같이 한번 나눔해 볼래? 2명, 3명 모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꾸리게 되고. 답은 동료 교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뭉치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보면은 학생들도 변했고 가르치는 내용도 변했고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우리 초중등 학교의 변화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교사 학습 공동체 이야기하는 것도 교육 환경의 변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교육 환경의 변화 어떤 게 있을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랑 또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예전에는 수능 중심의 어떤 그런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또 학종도 많이 이제 그러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수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활동 내용이라든지 어떤 성장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맞닿다 보니까 예전처럼 어떤 지식 중심의 수업이 더 이상은 이제 계속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맞닿게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수업의 모형도 활동 중심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개발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처럼 저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종 딱 나오는 순간 왠지 이렇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그냥 좋네요. 잘 나오셨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지식보다는 이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가려고 지금 그 과도기에 좀 놓여 있는 것 과도기에 같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때요, 선생님?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가 뭘까요? 영상. 네, 영상인데요. 유땡땡 그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얻는 지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쵸. 조금 더 알고 싶으면 뭐 도서관에 가서 백과사전을 본다던가 이 정도였고 학교에서 뭐 수업할 때 뭐 궤도 이런 것도 막 사용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검색조차도 영상으로 하는 세대예요. 검색을 영상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유땡땡에서 뭐 검색을 아예 해요. 그래서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아예 다 보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자료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글일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교육 방법이라든지 아이들이 그 지식을 얻는 것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게 되면은 아이들이 흐름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이들과의 이런 소통인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너 그거 보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서는 요즘에서는 그런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선생님들도 자신의 전문성이나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교사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거나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는 아까 이제 지식 중심 수업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청이라든지 그런 그 제공해주는 연수를 통해서 수업과 관련된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셨다면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아래로부터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교사 전문성 개발하는 방식도 연수에서부터 교사학습 공동체로 지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학습 공동체가 지금 이제 새로운 그런 대안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제가 달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거의 마치 퇴물이 된 느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참 이렇게 가슴이 턱 막힌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 곽영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2015 들어와서 핵심 역량 반영한 교육과정 됐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등장한 두 개의 화두가 학생들 참여시키는 수업을 해라.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해라. 이렇게 두 개가 화두가 됐는데 교수님들이나 교육과정이나 교육부 문서는 글로만 하잖아요. 그거 실제로 현장에서 하시는 거, 교실에서 하루하루 1차시, 2차시 꾸려나가는 거는 선생님들이시고 그거를 거꾸로 이제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으로 실천 속에서 길어 올리는 거죠. 참여형으로 수업하고 과정중심으로 평가하고 그런 구호들을. 그러면서 개별 교사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교사가 가장 아름다운 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때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교사들이 실제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배우고 배운 걸 또 나누는 그러한 실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인데 이런 교사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현장에서 보시는지. 저는 이제 경도에 속해 있다 보니 거기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건 2015년부터인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꾸려서 우리 수업 같이 한번 나눔해볼래? 네가 나의 수업 친구가 되어줄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교과 간의 장벽이 높고 너무 높죠. 네, 부서 간의 장벽이 높고 서로 이제 너는 너의 수업을 하렴, 나는 나의 수업을 할 테니 어떤 이런 상황에서 그 단절된 구조 속에 있었다면 내가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 네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나의 수업을 좀 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다오.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2명, 3명 모이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꾸리게 되고 어떤 운동성이 점차로 커지니까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이게 앞으로 미래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제 일단 되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고등학교에서 그런 긍정적인 인식이 생긴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그러니까요. 낯설어요. 왜냐면 저 낯설어요. 왜냐면 교사가 어떻게 그 과목에 있으면 특히 고등학교는 제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 자존심 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굉장히 압축이 되면서 교과의
내용은 줄이고 활동 중심으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가르칠 내용은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활동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영어 교과다 보니까 언어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내용도 굉장히 추상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그 추상성이 높은 내용을 제가 다루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 내용은 사회과에서 다루는 쭉 보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있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그거를 다루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이 한번 시기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이제 저도 그 교과 측면에서는 이제 압축되어서 좋고 아이들은 이제 분절된 두 개의 지식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지식을 얻어가니까 좋고 굉장히 이제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 운영도 같이 협의해가면서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좀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과학이 삼투압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애기들이 거기에 화학에도 등장하고 생물에도 등장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르니까 다른 건 줄 알거든요.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해요. 그리고 솔직히 애들은 자기가 배우는 게 국어인지 생물인지 사회인지 안 궁금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원래는 이게 교육과정 재구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칸막이가 아니고. 그 저희 초등 같은 경우도 그런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처럼 마찬가지로 교과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어 교과 연구회, 뭐 사회 교과 연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교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년, 그 학급의 현실성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전 인천에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 내려와서 그 학년군 또는 그 학년 동학년 선생님들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요. 강화하고 있어요, 점점. 그래요? 네네네네. 신기한 문화인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문화인데. 근데 우리 그렇게 하려면 우리 학교장님도 그런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요일을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날이라고 해서 그날은 아예 수업이 끝난 오후에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들 교육 과정이라든지 어떤 교육 방법, 교육 자료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따로 그런 시간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건 학교마다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고요. 교장 선생님이 재량이기는 한데 그래도 대다수의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뭐 방과 후에도 이제 선생님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활발해지고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좋은 문화네요. 고등학교도 그래요? 네,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학공의 날이라고 해서 전학공이 뭐예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묶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날이 따로 있어요, 고등학교에? 네. 학교 뭐 단위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그런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점차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그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재량 학습일 같은 것들을 운영하나요? 저는 조금 이렇게 연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원래 학습 공동체 교사는 전문직이다. 그리고 그 모여서 공동의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그게 더 나은 거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70년대 중반, 80년대부터 굉장히 그 붐이 일었고요. 40년 전에요? 예, 한국에는 이게 솔직히 고백하면 경기도 혁신학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형 학습 공동체. 왜냐하면 외국에서 쓰이던 거랑 조금 변형되어서 접목됐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책 드라이브로 경기도가 출발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천, 강원, 그 다음에 세종은 늦게 출발했고요. 굉장히 그게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배움의 공동체라고 사토마나부. 왜냐하면 저희가 학습 공동체 사토마나부 일본 학자 말씀하신 거죠? 그 수업의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학습 공동체 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서거든요. 교사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이들의 학습권. 중요한 포인트네.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수업이 문제잖아요. 교사가 학교에 가서 아무리 행복하고 주변에 와이프가 같이 근무하고 다 소용없고요. 수업이 무너지면 교사는 삶의 이유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수업을 봐야 되는데 수업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책으로 수백 권을 읽어도 안 되고 보여주면 좋겠는데 교실이 철옹성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열기 시작했어요. 열었는데 예전에 저희도 이제 90년대 수업 컨설팅 난리 났었잖아요. 한 번 열고 나면 다시는 안 열어요. 선배님들이
혹평을 해요. 난도질을 하시죠. 난도질을 그냥 양장장장장. 처음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그리고 맞아요. 뒷말은 안 들려요. 네. 앞에 이렇게 훅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배공은 크리틱 못합니다. 아, 그래요? 배우겠습니다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이란 말하고 공동체란 말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오, 그래서 그렇구나. 배우의 공동체를 가면 이게 여러 형태로 접목이 됐는데 근데 배공이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한국 토양에 맞게 또 변형됐어요. 예, 그게 두 번째 요소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바텀업이에요. 대한민국 공동체는. 왜냐하면 교사들이 아쉬우니까. 혼자 망해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절박해서 꼬물꼬물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움직이게 된 거죠. 못 살겠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애들이 다 자거든요. 중학생도 잡니다. 요즘은. 저희 때는 선생님 어려워서 안 엎어졌는데 아예 엎어져서 자거든요. 한 3명 살아있다 그러거든요. 제 3명은 살아있다. 최고의 교사들이었는데 모이더라고요. 너가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렇다. 애들이 잔다. 하루 이틀 자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자기 때문에 깨우기도 미안하대요. 아이고. 그게 삼박자가 어우러진 게 한국 특유의 배공과도 다르고 그리고 외국의 공동체와도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3년 쫓아다니고 얻은 결론이었어요. 그렇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저 지금 너무 반성한, 왜냐면 저는 이제 교사 들어갔을 때 제 연구 수업을 제가 했거든요. 뭐 선배 교사들이 막 그냥 저를 그냥 막 제가 그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후배 교사 딱 할 때, 그래? 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후배 교사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이런 문화니까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야지. 그렇구나. 너무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오늘. 네.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학교 밖에도 존재하고 학교 안에도 존재하고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는 이제 주로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유하는 선생님들끼리 같이 이제 따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어떤 전문성을 신장을 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는 이제 이 아이들 이 아이는 지금 내 수업에 계속 잔다. 선생님 수업에는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서로 나누면서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그런 활동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낯선 거예요, 지금요. 이게 왜냐면 더군다나 고등학교는 과목이 전혀 다른데 과연 이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저는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 조금만 참을 수 없겠니? 지금 저 선생님은 간다고 가도 돼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선생님은 못 가게 하세요? 이런 상황이 된다거나 잡담을 하고 있을 때 좀 조용히 해줄래라고 했을 때 다른 선생님은 아무 하지 않는데 왜 선생님은 교복이 아니구나라고 하면 저 선생님은 이렇게 이런 비교질, 어떤 진짜 상황이 비교질, 아주 그냥 하나는 비교질. 자주 놓이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어떤 수업의 규칙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공동의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확산이 되면 학교 전체의 교약으로 발전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학교 문화의 변화까지 이제 가게 되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제 교과가 다른데 같이 모여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주제 중심으로 수업도 할 수 있지만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학년 1반에 어떤 아이가 있어요. 되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영어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는 얘가 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미술 선생님이 갔을 때 얘가 굉장히 활발하다든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교사들이 모여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알고 봤더니 얘가 뭐 다른 무슨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잘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교사학습 공동체가 이제 교사의 눈에서 학생의 눈으로 이렇게 이행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교육 이런 거 활동하시면 이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 이걸 이렇게 열심히 배움의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변하고 또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학생들이 변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변하는 모습도 있고 선생님들에게 그런 듣는 얘기들이나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지금 변화하는 이런 교육 추세라고 해야 될까, 이런 변화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모이면 성장이 되는 거고, 또 그런 데서 선생님들이 또 발전되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게 교사로서의 또 행복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진짜. 이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는 게 숨어 있지만 저희가 공유하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들이 실제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은 연착륙하신 경우고요. 저희는 제 친구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친구는 그 수업 정말 잘하고 박사학위도 있어요. 근데 수업 중학교인데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자괴감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뭐 내가 애기들 재우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체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에 뭘 했냐면, 중학교는 교과 담임제니까 물리 수업을 할 때 그 국도사수가 은미채 신령쌤들 초등학교처럼 다 모여서 내가 전구 연결하는 이 수업을 할 거다. 이렇게 할 건데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 대졸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애기들도 선생님이 똑부러지게 수업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양반은 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옆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서 들어갔어요. 활동이 됐든 재료가 됐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녹음 파일 들어보면 정말 재밌어요. 수학 선생님이 연립 방정식을 하는데 옆에 있던 국어 선생님이 연립주택이야? 아니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했더니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 수업 당신이 하고 수학 수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애들은 나보다 더 모른다. 그러니까 좀 맞추고 들어가자. 왜냐하면 날마다 자는 아이들 때문에 나는 이 아이들을 재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과학 선생이다. 그래서 자괴감 때문에 시작을 했고 나중에 그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나 이게 일반화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이는 것부터. 그리고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모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저는 돌아다니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으니까 학습 공동체에 같이 참여하는 건데,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동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로 참여를 많이 하나요? 사실은 이제 수업에 대한 목마름이 이제 가장 큰 거죠. 갈증. 교사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이제 수업이 아니면 참 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고 싶은 거는 모든 교사가 이제 갖고 있는 마음일 텐데 그 수업을 하루하루 이제 꾸려갈 때 내가 이 지식만 전달하는 그냥 도구인가라는 생각, 또 이제 그냥 교수 로봇인가 이런 생각, 이 지식이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지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면 정말 그 어떤 수업의 시너지가 더 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유철미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교사 스스로가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사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기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 뭐냐면 아까 자고 있는 아이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이를 깨워서 너 일어나, 왜 그래, 이렇게 잔소리하는 시간, 이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고 힘듦이 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제 자발적으로 원격 연수를 찾던, 뭐 오프라인 연수를 찾던, 책을 보던 그런 관심사들이 있는 분들을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뭐 회복적 관계라든지 뭐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시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가르침의 태도라든지 삶의 방식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 자체가 하나의 힐링 시간이고 그런 것들도 학습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